여기 이제 물류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양산하고 내년에 뭐 양산 오픈하고 화성 물류센터가 있어서 그런데 물류 부분 채용은 어떤 부분을 그러면 물류 부분을 채용한다는 건 어떤 쪽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류는 네.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요. 네. 해외에서 생산을 합니다. 뭐 중국에서도 하고요. 뭐 베트남에서도 하고요. 뭐 미얀마나 뭐 인도네시아나 네. 이제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물량들이 네. 물류로 들어옵니다. 창고로 들어와서. 네. 그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입고되는 그런 제품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있고요. 물류센터 관리 직원을 뽑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들어온 물량들을 전국에 있는 이제 1,600개 매장에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분하는 업무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지나면 이제 반품이 들어옵니다. 팔리지 않은 제품들은 또 반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반품 관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전체 물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직종으로 저희가 뽑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아마 이제 좀 하게 되면 네. 각 파트별로 아마 이제 현장 공부부터 시작해서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네. 그 다음에 관리 쪽으로 가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류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한 게 네. 뭐 저기 차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요즘에 기업의 또 경쟁력은 이제 이 운임 네. 이런 어떤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CM에 대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문 인력들을 제가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대졸 좀 공채로 네. 이번에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파트별로 이렇게 지금 채용 인원도 조금 나와 있나요? 네, 뭐 현재 저희가 영업은 한 10명 정도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교육,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개발, 그리고 저희 그 재무회계, 영업관리, 네. 그리고 법무 등 해서 이제 관리 직종으로 한 10명 정도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들이 MD입니다. 네. 상품 기획자들이거든요. 머천다이저들이 되게 네. 중요한데, 소싱과 같이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해가지고 대략 4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 뭐야 여기 자기소개서 이제 서류 통과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11년 2기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한 130대 1 정도 규모였어요. 좀 많이 들어왔네요. 지원자가 몇 명 정도였죠? 지금 현재 40명. 저희가 지금 한 1,500개 정도 이제 들어갔고요. 네. 지금 아마 좀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네. 한 4,000개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 1,500명 정도가 네. 지원을 했다. 네.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에서 보니까 몇 배수냐? 10배수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400명 정도는 뽑는데 벌써 1,500명이 지원했으면은 4,000명이 지원할 거면은 3,600명 정도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건데 서류 전형을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팁이나 네. 좀 알려주세요. 그거 기밀인데.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제가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네. 요즘 이제 뭐 사회적으로 워낙 네. 그 나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좀 오픈하는 걸 좀 많이 꺼려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인사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인력들, 현지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자기가 고민했는지 이제 그런 인력들을 제가 뽑고자 하는 거지 스펙으로 뽑지는 않아요. 스펙은 단지 그냥 스크린 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그런 장치인데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본사에 제가 뭐 빈손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팁을 좀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뭐 이제 학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이제 뭐 토익 점수라든가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학부 때 좀 특이점이 있는 친구들 있죠. 예. 이번에 그 연세대 그 뭐 봉사 여왕이라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친구는 거의 학업을 전폐하고 봉사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기업에서 높게 평가를 해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미쳐가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쪽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열정이 있다는 거를. 근데
똑같이 대학 들어가서 똑같이 공부하고 학점 따고,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옛날에 제가 91학번인데 대학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농활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이게 좀 많았거든요. 이 관계를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는데, 요즘 대학생들 제가 얘기 딱 들어보면 대학 들어가서 그냥 도서관 또는 끼리끼리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그게 좋은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을 쌓아나가는 단계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통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남과 다르게 이제 특히 자기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또 그에 맞게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서류 전형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자기 것도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많이 좀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비중은 기존의 어떤 그런 같은 비중보다는 좀 그런 데다가 많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한계인데,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뭐 실무 면접을 본다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사에서 말고 밖에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좀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이번에 좀 되지 않아서 좀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 패션업에 대해서. 그냥 취업이 힘드니까 이제 원서 한번 내보자, 이런 인력들을 제가 최대한 스크린아웃 하려고 많이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서류 평가하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부장님께서 보내주시기로는 자기 소개서, 봉사활동, 대외활동 배점 20%를 하고 어학 우수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인적성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보는데, 네. 이때는 요거는 보니까 인적성 검사는 참고 자료만 또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최종 면접은 이제 4배수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또 해놓으셨거든요. 네. 10배수에서 4배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또 탈락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서류 전형을 100으로 보면, 네. 자기 소개서 부분을 한 100 정도 비중을 뒀어요. 네, 뒀고,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오늘 오시는 그 저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 소개서 부분에서 많이 저희가 좀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기 소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역량 수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3가지 포인트를 집어넣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대충 그 사람이 이제 해당 직무에 어느 정도 좀 이제 관심이나 좀 경험이 있는가를 제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인성 검사 30분, 적성 검사 저희가 60분 정도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이제 어떤 그런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전문 어떤 그런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고요. 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업 직무인데 관리 직무에 맞는 사람이 영업 직무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영업 쪽으로 쓰게 되면 대부분 못 버티고 그만둬요. 물론 제가 일단 공채를 만약에 이제 채용을 하면 가능한 내부적으로 직무 재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기업에 또 손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본인의 직무에 맞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적성 검사에서 이제 보통 뭐 A, B, C, D, E, F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탈락입니다. 네, 탈락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가 면접 때까지는 진행을 합니다. 다만 좀 특허리 걸린 사람들 있죠. 네, 사실은
인적성 검사 시에 뭔가 조금 이건 아니지만 거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면접 기회는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평가, 인적성 검사까지 3단계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배수로 좀 출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력으로 저희가 하고, 그래도 사배수 정도 면접을 본다는 거는 그래도 기회를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는 한 2, 3배수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가서 네. 면접 볼 때 여기는 저한테 보내주시기로는 이제 복장도 이제 좀 염려가 될 때 아무래도 패션 회사 발음이잖아. 패션 회사니까 복장도 신세계나 제가 다른데 이랜드 이런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정장 스타일을 원치 않더라고요, 인사 담당자들께서. 여기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일단 복장은 좀 정장을 좀 원하는 편이고요. 네. 제가 사실 뭐 디자인 직무나 아니면 BMD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좀 염색을 한다거나 조금 이제 패셔너블하게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맡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업 직무나 이제 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뭐 패션성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단정하고 그런 이미지도 좀 제가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VMD나 디자인 직무는 제가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단정한 차림에 그런 정장 차림을 좀 권하고 있고요. 근데 개성이 좀 있는 거 있잖아요. 멋을 부린 친구들이 보면 있어요. 넥타이 하나랑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자분들 같은 액세서리를 잘 좀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센스죠. 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장이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뭐 법무 쪽이나 이제 뭐좀 재무 회계 쪽에 지원하신 분들은 그 관련된 자격증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관련된 뭐 디자인이나 이번에는 뭐 제가 채용을 하지 않지만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칼라리스트라든가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 제가 선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OA는 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 이제 2014년 중국 진출을 앞두고 중국은 눈통자가 있다고 있나요? 중국은 눈통자에게 가점을 주는지 여부하고 해외 주재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공채 1기, 2기들 중에 보면 뭐 절강대학 출신도 있었고요, 청도대 출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쪽 대학 출신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직대도 이제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중국 상해에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2005년부터 진출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 제가 좀 순고르기 하고 있어요. 순고르기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무섭게 치고 들어갈 겁니다. 중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능통자를 우대를 합니다. 솔직히 우대를 하고요. 또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또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중국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직무에 대한 역량을 베이스로 해서 중국어가 가능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내부에서 육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걸 다 종합 평가하셔서 이제 최종 면접자를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수준인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사실은 토끼놓고 얘기하면요. 저희는 삼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는 회사가 현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좀 양질 인력을 저희가 많이 좀 지원받기 위해서 특히 인성은 다 공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직무 적성 검사는 조금 이렇게 난이도는 어렵게 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문항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 저도 옛날에 GRE 공부를 했었거든요. GRE 공부를 했는데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이게 정답이 없어. 이게 정답이 없어.
그런 건 있는데 뭐 결정타는 아닌 것 같아요. 팁을 좀 드리자면 뭐 그거 뭐 예를 들면 다 틀린다 하더라도 그게 탈락의 어떤 그런 저들 만큼은 아니고요.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정도. 그래서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를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초두에 우리 기자님 말씀 주셔서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준은 있어요. 근데 최하 기준인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는 좀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다 넘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1차 뭐 실무진들의 면접이 있고 그다음 임원들 면접, 인선 면접이 있는데 여기는 한 번만 보시네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실무 면접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네네. 토의 면접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피면접자 입장에서는 두 번 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두 번 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이 취업과 관련된 타이밍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분들 같은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공채 1기, 2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서류 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를 1월 초에 했는데 이제 복수 합격을 하니까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이나 이제 인적성 검사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4배수 정도 또 하기 때문에 최종 면접 정도에서 저희가 걸어낼 수 있다. 임원들도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쌓여 있고, 저희 이제 HR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좀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면접 때 보면은 기억에 남는 면접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전 친구인데요. 영업으로 지원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노래 그 가사를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형지에 들어온다면 이라는 걸 해서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영업 직무 자체가 이제 원래 워낙 적극성을 요구하니까 그 친구 때 좀 많이 좀 인사위원들한테 좀 호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는데 그때 준비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그 2년째 우리 회사에 도전한 친구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 떨어지고 2011년도에 우리 같은 중견기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딱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꺼내더라고요. 저도 긴가민가 했었거든. 낯은 좀 익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는데, 왜냐면 두 번 지원했던 얘기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오너가 기억을 하시더라고. 쟤 봤다고. 그러면서 두 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냥 채용해라.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면접 볼 때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뭐 특이한 친구들 이런 친구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금방지 친구들이 있어. 금방지. 걔네들은 자세가 좀 재밌어. 이게 다 뭐 이래 뭐 이래가지고 뭐 너무 편하게 면접 보더라고. 내가 보면서 뭐 뽑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친구들 기억이 나. 저런 친구들은 딱 보면서 속으로 X. 그리고 대부분 인사위원들도 똑같은 반응. 그치? 아니 이제 시금방을 뜰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뽑아주지 마세요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리고 얼굴을 좀 이렇게 찡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그 뭔가 불만들이 많은 친구들이 좀 있어. 근데 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몇십 번 뭐 불만이 많아. 근데 정말 조심된 건 뭐냐면 회사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면접 대기실에 있잖아요. 다 봐요. 네, 딱 지나면서 딱 얼굴만 보면 태반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 관리를, 그러니까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접하다 보면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면접 봤을 때 이제 좀 아까 그 준비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말투들,
그런 거에서 저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인사위원들도 보면 저 나름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는 친구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 부르던 친구는 그런 베이스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이제 남들한테 튀어보려고 했는 건데 어떤 용기는 가상하잖아, 그죠? 그 친구는 이제 기본적인 게 돼 있더라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인성이나 이제 좀 뭔가 진정성도 좀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점수 딴 거지. 금방 친데 저기요. 저기요? 나 노래 뭐 이래 버리면 저런 거지. 그건 이제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차장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 잘 준비된 그런 태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답변 그런 친구.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니까 면접도 스터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그 맞다 주시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다. 준비된 답변이 딱 뭐냐면 네네. 정해진 답변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다 예상을 하는 거야. 예. 우리도 보니까 나도 놀란 게 뭐냐면 스터디 모임을 해가지고요. 예상 질문들과 관련된 서로 그걸 하더라고. 그렇죠. 역할 롤플레잉 하더라고. 예. 근데 절대 좋은 점수 안 줘요. 예. 요즘 면접관들도 이제 알거든. 옛날에는 뭐 진짜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뭐 주야 뭐 낮밤 제어만 주시면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안 그렇잖아. 입사만 하면 막 달라진다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 알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의례적인 말투를 만약에 이런 건 있어.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면접관들 역할을 달리 했어요. 우리 면접관 교육도 했거든. 네. 다우스 와슨하고도 했고 이번에는 다른 교육기관하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도 이제 대처를 하는 거야. 이런 질문 던지면 나도 뭐 빠른 질문은 안 하거든. 전에 쓸데없는 질문도 한다고. 예상 못했던 질문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일단은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 못한 질문이라는 건 어떤 질문일까요? 그 흔히 일반적인 어떤 창의성 관련 질문이 있죠. 우리나라의 전부대가 몇 개냐, 그죠? 그런 것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운용을 해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건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패션그룹 횡지에 그 매장수가 몇 개냐, 서울에 몇 개 있을 것 같냐, 그죠? 뭐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질문을 좀 더 영어군으로 지원한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유통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기존 유통이 좀 포화되어 있고 신유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가 영업에 지원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그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대한 이 친구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그 보면 이제 면접 때 사실 뭐 서류 전형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데 면접에서 역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 또 실수하는 것들 아까 태도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실수하는 부분은 없나요? 면접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좀 감점인데 오히려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면접 때 나는 이해가 안 가. 안 웃어. 긴장이 돼. 여자애들은 웃는다.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은 웃어. 근데 남자애들을 보면 안 웃어. 근데 내가 그 처음에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분명히 자기를 세일즈하러 왔을 텐데 결국은 이제 계약 관계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세일즈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잘 보여야지. 그치? 그럼 웃어야지. 사람이 웃으면요, 이 정도 얼굴 되면 웃으면 되게 좋네. 웃으니까 인상 쓰지 마. 당신은 무서워. 인상 쓰냐. 반농담인데 웃으면 그게 다 커버가 된다니까. 웃으면 그걸 보고 연습을 하니까. 근데 면접 볼 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게 면접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처음 대면하잖아. 내가 당신 삼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호감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는다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웃으면서. 그걸 연습을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긴장한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면접 전에 보면 가끔 내가 농담도 많이 하거든. 왜냐 내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민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담도 하고 음악도 좀 이제 재미있는 음악도 좀 써주고, 올해는 저기 뭐냐 강남스타일도 한번 같이 할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요즘 그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 이제 좋은 인력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사람들은 절대 떨지 않아요. 각오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이 들어가도 떨지 않아요.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면접 때 이런 외국어 능력 같은 것도 평가하나요? 일단 제가 사실 이제 그 해외 사업팀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팀이 있는데 거기는 뭐 이제 그 워낙 인원이 적고, 제가 이제 거의 100%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학을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다만 그 생산 품질 구매 쪽은 좀 쓸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슈가 뭐냐면 이제 직소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공장을 풀어내고 또 이제 그 원가 관리나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어나 영어를 하면 해당되는 직무에는 제가 가산점을 좀 드리죠. 많이 좀 제가 비중을 좀 두는 편이고요. 그 외 일반적인 직군 같은 경우도 왜냐면 영업을 뛰다가 중국 갈 수도 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제 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 써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기죽을까 모르겠지만 너무 내 잘난 차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토익 900점이 안 넘으면 난 토익 점수 인정을 안 했거든. 네. 진짜로. 네. 내가 토익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950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냥 쳐도 한 890은 나오더라고. 네. 내 자랑이 아니라 왜냐면 선배는 후배들이 좋은 후배들이 들어오기를 원해. 정말로 내가 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극을 받기를 원하거든.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받는 의미는 새로운 블러드, 피를 수혈받아서 뭔가 조직에 자극을 되게 원하는 거지.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뭔 그 기대를 해요. 그죠? 그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스펙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대학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올 때까지는 뭐 약간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들어온 다음부터는 똑같은 선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는 내보니까 그거야. 얼마만큼 잘 붙느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직무도 빨리 배우게 되고 어느 정도 좀 그 부서 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고, 그게 나는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오픈 마인드, 그리고 끊임없는 직접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를 이해하려고 하고, 요즘 윤복합시다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한 가지 분야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만약에 홍보 쪽으로 왔다 하더라도 마케팅, CRM, 영업이라 하더라도 뭐 상품 기획,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아지더라고요. 네. 들어오기까지는 뭐 그런 거에 뭐 좌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의학은 우리 회사가 코트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은 두지 않지만 생산 소싱이나 뭐 구매 쪽은 좀 비중을 두고요. 그 외 직무들도 일단 있으면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급, 물론 뭐 일단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월급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 참 제가 이 일에 뭐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침에 제가 요거 이제 딱 보면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대졸 초임 연봉이 2,800입니다. 네, 퇴직금 별도고요. 네, 퇴직연금 이제 바로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말 성과급은 별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에는 제가 연말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경기 상황도 그랬고 매출이 좋지 않아서 저는 작년에 지금 못했고요. 과거에 이제 잘 나갔을 때는 400%까지 나왔었어요.
상여로. 또 이제 아무래도 오너 이 창업주께서 좀 스케일이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돈벌이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직원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쪽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좀 작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계속 질렀지만 그 받아주신 그 오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년 차나 이런 됐을 때는 좀 더 많이 오르나요? 네, 제가 사원 현재는 제가 연봉체계가 사원 2,800, 주임이 3,300, 대리가 4,000 해가지고 초임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대리가 4,300요? 주임이 3,300, 대리가 4,000. 상승폭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직급에 따른 이제 연봉에 대한 차이를 좀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가에 따라서 좀 차단폭을 좀 많이 두려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대리까지는 거의 4년차까지는 별 차이는 없고요. 대리부터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성과 베이스로 저희가 인사제도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월급 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복리후생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육계에는 상당히 많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10년도, 11년도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임원급 대상으로 이제 MBA 과정을 했었고요. 한 8개월 정도가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했었고, 외부 이제 유수기관이랑 같이 했었고요. 기관이랑 2011년도에는 이제 부장급들 대상으로 저희가 또 한번 했었고요. 좀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내년과 다른 차이점은 교육시간 업무 이수제를 제가 도입하면서 모든 그 인원들은 연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좀 받게끔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못 채우게 되면 승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 업의 특성상 외부 위탁 교육으로 많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내 교육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마케팅 직무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육유럽의 컨설팅이라는 회사랑 이제 4주간 교육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제는 소비자 행동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그 소비자 트렌드 이렇게 네 꼭지로 좀 가려고 하는데 교육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떤 의학 교육 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위탁 교육 갔을 때 연 50만 원 정도 해서 어떤 교육비 지원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전 직원까지는 못 갔는데 어느 정도 직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종합검진을 저희가 좀 할 수 있게끔 순천향 대학하고 저희가 이제 조인트를 해가지고 좀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근데 제가 전면 확대는 못 하고 있고 현재는 부장급 이상 정도만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다른 지역으로 양산이나 부산에 저희 지점이나 지사들이 있거든요. 양산 물류도 있고 그쪽 이동할 때는 뭐 특별지 근무 수당이나 뭐 전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정도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까지는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라든가 또 이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소라든가 또 제가 아이디어 같은 걸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는 뭐 아침마다 여직원들에 한해서 빵하고 뭐 우유를 막 드린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남 직원들 불만이 영은 씨 남자분들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올여름에는 같이 준다. 올여름에 같이 주고 하수목금에는 여직원만 준다거나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문화공연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문화공연 같은 거 이렇게 뭐 뮤지컬 가수를 좀 초청을 해서 뭐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문화공연을 한다거나, 지금 뭐 3월 4일 날 저희가 이제 전 직원 매월 그 원래조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엄제리인가 뮤지컬 가수인데 그분 한 번 더 불러다가 같이 또 이제 공연도 좀 듣고. 회사 강당에 네, 한마음이라고 해서 큰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꾼이라고 이제 농구 동아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스피크 뭐 해가지고 저희 아웃도어 쪽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도 최근에 하나 결성이 돼가지고 뭐 야프틱도 하고 암백토마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사내 합창단. 이번에 이제 좀 어제 연습도 했는데 사내 합창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좀 노래도 같이 좀 엄치들이 많이 오더라고. 내가 봐서 갔는데 남들이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저 이 부장 저또 막 또 스타일이 원래 그렇잖아. 워낙 솔직하다 보니까 노래 못 부르잖아, 솔직히. 아니 그 합창단.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회사 그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뭐 그 동호회 활동을 엄청 좀 지원하려고. 일반 직장에서보다는 제가 엄청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식대 지원 다 해주죠. 활동비, 음악 선대 다 붙여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큰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복리후생보다는 중견기업답게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그런 이벤트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얼마 전에 뭐 저희가 이제 부정 전에 전 직원들 이렇게 또 그 어울른 마당이라고 좀 이렇게 같이 모이는 시간대 제기차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분 남자분 해가지고 이제 제기차기에서 가장 많이 찬 사람한테는 뭐 한 20만 원대 정도 경품이나 상품도 주고 커피 머신, 에어프레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10만 원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뭐 직원들 그러면 여기 의류 브랜드가 많은데 직원들 뭐 옷 살 때 혜택은 없나요? 저희가 50% 할인 대표죠. 50%는 할인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시상 같은 경우에 50%면 네. 괜찮죠. 네, 그거는 상당하네요. 네. 제가 개포동에 가면 저희 브랜드 다 모여 있거든요. 예. 남자들은 많은 거 마시니 또는 뭐 예자, 그렇죠. 이거 좀 남방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샤트닝이나 젊으시니까 하면 괜찮죠. 그리고 저 노스케이프. 노스케이프도 이제 30% 정도 지금 이제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8월에 론칭했거든요. 현재 매장 수가 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기존에 뭐 이제 잘 나가는 아웃도어도 있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거기도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아웃도어 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옷을 입고 하고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산 다니면서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패션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 들어가게 되면 현대자동차 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회사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